저희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메이홀에서 3년 전에 4층 공간에서 작업을 홍순당 선생님 작업하실 때 아침마다 함께 나오셔서 작품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품에 참여하셨다가 하셨고 작년에 이제 세계 아직도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지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도 화가이신데 정영찬 선생님께서 제가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영찬 선생님께서 과연 5월 작가로서 작품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 해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영찬 선생님께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작품을 실은 3점인가 4점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그 작품들을 해온 작품들이 지금 전일 빌딩 작품하고 그리고 이 윤상훈 열사 작품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편지 작품은 이미 해오신 작품입니다. 검은 하늘 그날 3위인데요. 도청 복도 장면이에요. 이 2점이 작품이 딱 완성이 되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저는 그때 작업실을 방문하면서 이 작품이 2점이 딱 완성된 걸 보고 되게 제가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허락도 없이 우리 스스로 5월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적어도 5월 전시만은 5월에 맞는 작가들을 모셔서 전시를 하자고 약속한 게 지금 5년째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저도 어젯밤에 매월 5월 전시를 해준 작가님들 쭉 이렇게 기억하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2012년 8월 1일 그때 이제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한영 작가께서 개관 축하전을 해주셨고 그해 이제 촛불 동안 광화문을 뜨겁게 밟았던 그 목판 하시는 이원복 형님께서 작가께서 초대적 무등에서 활달하는 제목으로 그때 2012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좀 잘 아시는 홍성삼 선생님이 9개의 총알이라는 이름으로 5월 전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 2014년에는 만화가 박재성 선생님께서 숨쉬는 이유라는 주제로 또 초대전을 해주셨고 2015년에는 이목상 선생님이 무등무등이라는 주제로 또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박골동 선생님이 세월아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라는 주제로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정영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 자기의 그 유일하게 자기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단지, 찌라시라고 하죠. 그걸 만들었던 공간이라 이 인쇄골목이 되게 중요한데 없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점유하고 예전에 다 허물어버리고 아주 새롭고 뭐 위대한 엄청난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청에 있는 분수대만 한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소소한 사례들을 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또 제가 스페인이나 이런 곳을 좋아해서 자주 가보면 작가들이 이런 허름한 공간들, 허름한 계단들을 점유해서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는 5월 17일 날 저녁 11시 반에 먼저 잡혀 들어갔고 중학교 선생님 또 이제 제 처, 또 한전에 다니던 처제 그리고 5월 1일 날 후대 세대한 남동생 여동생은 그때 YWCA에서 양서조 간사로 있었어요. 나중에 내 여동생과 결혼한 엄태주는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총 들고 도청 들락날락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6사람이 5.18 관련자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는 지금도 80년 5월을 반드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너무 빛이 나서 그 5월을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하여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징역도 한 20년 받고 그랬으니까 5월 행사가 있으면 망월 묘역에서 괜찮은 자리에 좀 앉아서 기념식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27일 날 후배들 오면 저기 뭐 우리 저 들불 야겠던 서대석이라든가 뭐 임낙평이라든가 오면은 그 상원이 묘 앞에서 술 한 잔씩 나누고 임동학이라고 하는 시인이 형님 해마다 5월달이면 한 군데씩 아팠는데 지금도 그러십니까? 그 병은 진즉 나섰다네. 진즉 나섰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팠어요. 언제 한번 전화가 와서 반갑게 맞이했더니 스님 저 지금 또 나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어쩌다 5월에 한 번씩 아픈 그런 사람에 비해서 저렇게 평생을 5월 아리로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만 되면 그 고통스러워요. 오늘 저녁에 극단 토박이에서 지금 청실, 홍실이라고 하는 연극을 하는데 5월에 관계되는 영화, 시, 혹인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고 청실, 홍실 보러 못 갈 겁니다. 저는 조금만 회사할 때 그냥 돈이 닿는 대로 후배들 작품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한윤희 작품도 한 40-50점 샀을까요? 예술가들 중에 이렇게 화가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 화가들이 참 많은데 어떤 화가한테는 굉장한 것을 느끼는 화가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영혼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화가들을 만나게 되면 좋으면서도 아프기도 하고 좋으면서도 묘한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화가들을 같은 화가 입장에서 쉽게 만나지는 힘든 부분이에요. 시대가 가장 아플 때 뛰어난 예술이 나오고 가장 평안하고 안정됐을 때 또 뛰어난 예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5월의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우리 작가들 선에서 지금 많이 나왔지만 계속 더 뛰어난 작품들이 아프면서도 감동적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그래서 좋은 참 이제 5월이 이번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생 작품이 이 불꽃을 일으키는 첫 전시회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 감동을 나눴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조 선생님 제안으로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선생님 성함도 자신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작업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학생처럼 배우고 그리고 어떤 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또 외국에서 오래 고독하게 작업을 한 사람이 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광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중간고가 와서 대선 전에 오늘 저희 그 전시 오픈 날이 제 5월 그림들과 함께 일종의 그 축하 무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날이 5월의 그런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은 오늘 이 그림들을 보고서 우리가 함께 또 이 음악도 듣고 함께 즐기는 그런 파티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광주 5월 작가 이제 글로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반갑기보다는 겁나고 두려웠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 80년 5월을 제대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화가의 두려움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제가 5월 광주를 그리려면은 그때의 과거를 들춰보고 피 어린 피 묻은 그러한 과정들을 제가 이제 직면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제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제가 광주 5월 작가로 이제 초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제가 이제 광주를 오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교감이랄지 느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망월동묘지에 가서 영년들과의 그런 만남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금남로 그리고 이제 도청 부분을 많이 대회를 했죠. 저에게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가을에 농구 백남기 씨의 노제 때 함께 했었는데 그때의 저한테 80년도 5월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을 돌아가서 이제 5월 작품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이 윤상원 열사 그리고 이제 윤상원 열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일기 이제 저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글을 갖다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이제 보면은 보통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인간 윤상원이가 과연 평생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일기장을 들춰봤고 그 일기에 초등학교 6학년 쓴 일기를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소 어렸을 때부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물상을 그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방송 불법한지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얼굴이 공식적인 가림으로 이렇게 표지를 담당했었습니다.